자, 오늘의 주제 광역교통 2030. 하도 대책이 많이 나오니까요. 저도 막 헷갈립니다. 이 광역교통망 대책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터져 나왔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이 광역교통 발표 2030, 광역교통망 2030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항상 문제되는 거 이거잖아요. 이 수도권,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을 해소하자, 교통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 향후 10년간의 목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그리고 서울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외곽에다 집을 많이 앞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란 얘기죠. 거기서 이제 서울 출퇴근하는 경기 인천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런 얘기로 광역교통망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철도망을 개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서울 주택 수요를 어떻게 했다? 분산하겠다. 이거는 결국 서울에다가 집을 계속 짓지 마라. 이런 얘기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저는 GTX 노선이 이제 C 노선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D 노선까지 또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 D까지 나오면은 또 A, B, C, D, E도 나올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G까지 나올까요? 자, GTX D 노선 신설, 수도권 서부권에요. 수도권 서부권에 광역 급행 열차 GTX D 노선을 신설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서울 지하철 4호선에 급행철도를 도입해서 연결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죠? 전문가들.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이 되면은 서울의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분산되는 건 반드시 맞아요. 이게 틀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무슨 새로운 얘기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두리뭉술한 얘기예요. 두루뭉실. 저는 예전에 두리뭉실로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말이 두루뭉실이더라고요. 두리뭉술. 한마디로 두리뭉술한 얘기고요. 교통 일자리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시간이 뭐 5년, 4년 걸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집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집들이 새롭게 이게 지어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20년 후에 개통이 다 되고 모든 게 자리 잡기 20년 후다. 이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1, 2기 신도시도 보세요. 지금 1, 2기 신도시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직도 교통 일자리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기 신도시도 좀 이게 제대로 진행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것도 안 되는 반에 뭐 3기 신도시에다가 교통망까지 이거 어느 세월에 될지 저는 꿈만 같습니다. 자, GTX D 노선 후보지가 어디냐고 신문에 보니까요. 일산, 김포, 검단, 청라 이런 것들이 오르내린답니다. 일산은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죠. 자, 일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호선 급행철도 도입, 주요 환승역이 열린 동작구, 몰린 노원구 등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 GTX D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이거 개통되는 건 뭐 요원한 얘기고 일단 이거는 가장 상식적인 얘기죠. 그럴듯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몰려서 이런 데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수혜를 입으려면요.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 동네에 들어오고 막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에요. 단지 그 사람들이 몰릴 때까지 그 긴 시간이 과연 언제냐라는 게 중요하죠. 언제냐라는 게. 그래서 전부 상식적인 얘기들만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GTX 노선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GTX 노선이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 딱 들어왔어. 어디에? 은평구 쪽에 하나가 들어왔다고 쳐요. 신사동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게 신사동 전체의 호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GTX 노선이 들어오는 바로 역세권이 호재지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둘러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거점역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 어디에 하남에 뭐 GTX가 들어온다. 그럼 하남에 정류장에 하나만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정류장 그 주변의 역세권만 혜택을 보는 거지 그 지역에 떨어져 있는 데는 다 둘러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으려면은 저런 거점역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수도권 전 지역 30분대 서울 도심 연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집값 비싼 서울에다 살지 마세요. 서울에 살지 말고 경기권에 살아도 충분히 서울로 직장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짧은 시간에 교통 그 시간을 줄여 단축을 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신도시 3기 신도시도 거기 뭐라고 했어요? 직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많이 만들어서 자적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웬 지역 30분대 서울 도심 연결을 왜 하냐고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한마디로 이 신도시에는 양질의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생긴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해. 서울에 직장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교통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잘 만들어 줄 테니 서울에 빠른 시간 내에 출퇴근해라. 그리고 서울에 집까지 짓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정부가 알려주는 투자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서울에 공급 안 하고 경기권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공급이 작은 곳은 없는 곳은 어때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이 막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 곳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야 서울 집값 비싸니까 서울에 직장 다니더라도 경기권에서 출퇴근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권은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아무리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게 현실적인 얘기지. 이게 조금 현실하고 틀리다. 집값 상승은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자꾸 이러한 대책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 필연이고요. 결국은 어디에 해답이 있어요? 서울에 해답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다 이런 얘기했어요. 인서울 해라. 서울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라. 지금은 틀립니다. 이제는 인서울이 아니고요. 서울에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서울에 어디에 하느냐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아무데나 서울이라고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경기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도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격 격차가 작다라는 얘기 제가 몇 번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미국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과 디트로이트 그 지역 간의 집값 격차가요. 한 20몇 채 차이 난대요. 그게 그러니까 한 채 중간 가격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소호라는 동네에 그러면은 디트로이트 차를 20몇 채를 산답니다. 차가 아니라 집을. 이렇게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강남이 제일 비싸니까 강남의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면은 한 10억 정도 가거든요. 지금 10억 평균 가격이니까 중간 가격 10억이면은 10억을 가지고 저 청주나 원주나 이런 수도권이나 이 경기도 지방 권역이나 이런 데에 집을 몇 채를 살까요? 5채? 어림도 없어요. 5채도 못 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오히려 격차가 작은데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르는 곳은 오르고 안 오르는 곳은 이제 안 오르는 이제 차별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앞으로 점점 투자의 패턴은 이럴 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바뀌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중심 지역에는 해답이 있다. 중심 지역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점점 간다는 거예요. 중심 지역. 자, 중심 지역이 아니면 어떨까요? 중심 지역이 아니고 외곽이에요. 외곽 지역이요. 외곽 지역. 그러면 이런 외곽 지역은 안 오르냐? 그렇진 않고요. 외곽 지역에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큰 일자리가 대형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교통망이 갑자기 확충이 확 돼서 된다든지 뭔가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외곽도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해요. 각 지자체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지자체 개발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때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투자 전략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디가 먼저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서울이라면 서울시의 이 개발 계획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냐,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양극화가. 규제가 오히려 그냥 막 공급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은 하향 안정 조정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규제가 강해서 집을 못 짓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갈수록 강해진다면 시장은 양극화가 커진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긍정 마인드입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반대로 가는 이런 어떤 투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가장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될까 상당히 망설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 마인드와 역발상, 남과 다른 발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의 변화, 생각의 차이, 이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이거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했는데요. 유명한 방송인이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 흑인이죠. 흑인인데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현명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 그리고 역발상 마인드, 투자 잘하면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이 부동산 시장에서 위너가 될 수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